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자, 논술 제가 20년 동안 가르쳤는데요. 논술 제일 많이 가르친 것 같아요. 뭐 대학교 재수하면서도 논술을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논술 선생님 강의도 뭐 한 2,000명 정도 하고, 그 논술 카페도 뭐 네이버에서 제일 큰 카페 카페 트래픽 10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줬는데, 4, 5년 동안 실시간으로 24시간 거의 답변해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논술은 많이 했어요. 논술은 우리나라 고수랑 고수는 거의 다 만나보고. 근데 어쨌든 논술 합격한 사람의 뭐라고요? 논술 합격생의 공통특성을 얘기를 해줄게요. 논술 합격생의 공통특성.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 논술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문과 논술하고 이과 논술 잠깐 얘기를 하면, 이과 논술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애들이 논술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과학이나 아니면 수학을 합쳐서 이렇게 내기도 하고, 마치 무슨 본고사처럼 이렇게 내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풀어서 쓰면 최저 등급까지 맞히면 거의 1대2? 제 생각엔 1대2라고 생각해요. 1대2. 실질 경쟁률 1대2. 그러니까 최저 등급만 맞히면 홀랑 묻는 경우도 있어서, 이과는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고 도전하는 학생이 합격을 해요. 기본적인 실력이 있고 도전하는 학생. 그러니까 훨씬 다른 것보다 수월한데도 불구하고 이과 애들이 본능적으로 그 논술을 잘 안 보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이 있고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있는 애들이 붙어요. 이과 쉽게. 문과는 실제적으로 보통 300대 1, 150대 1, 150대 1 쓰는데, 이 150명 중에서 계산을 하면 한 70명은 최저를 못 맞춰요. 그래서 탈락. 됐죠? 네. 그러면 이 70명 중에서 이렇게 어떻게 논술을 쓰는지 배우지도 않고 그냥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30명 탈락해서 30명 또 탈락. 그래서 40명이 돼요. 이 40명 중에서 그러니까 최저도 마치고 그냥 실질적으로 이걸 쓰는 40명 중에서, 근데 40명에서 몇 명 뽑아요? 4명 정도 뽑아요. 4명. 그럼 40명 중에서 이제 4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40명 중에서 재능이 있는 애들이 2명이 붙어요. 재능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못 이겨요. 재능 있는 애들. 왜? 장기가를 통해서 배경지식이나 논리, 배경지식도 높고, 글도 잘 쓰고 어느 정도 쓸 줄 알고, 논리적인 생각도 해보고 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이 40명에서 2명 뽑고 나머지 이 2명은 빼주고 치면, 그러면 38대 1, 38대 2.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 보통 38대 2니까 한 30대 2 하면 15대 1. 근데 현장에서 쫄아요. 그 현장형이 있고 아니면 연습형이 있고, 그런데 7대 1, 7대 1 정도. 그래서 7명 하면 한 번. 근데 시험을 몇 번 봐요? 6번 봐요. 6번. 논술만 좀 미루면. 그쵸, 6번. 그러니까 6번에 2배, 한 10회 정도를 본다고 하면 합격 확률이 될 아이들끼리 경쟁을 해요. 그러면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럼 문과는 어느 정도가 되냐? 6번을 다 지원하니까 6번이 되니까 이거 6대 1로 6분의 1로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38대 1, 66, 36, 그죠? 6으로 나누면 몇이죠? 66, 36, 그리고 6분의 1이죠? 네. 그럼 6대 2, 6대 2라고 해야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대 2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대 3 정도. 실질 경쟁률 3명 중에 1명. 네. 이렇게 잡아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합격생으로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거, 문과 논술을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배우냐면, 논술의 구조가 어떤지 배워요. 구조.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논술 시험장에서. 그런데 이제 구조 배우기 전에 이렇게 문과 논술 기출 문제를 풀어보라 그래요. 이걸 보면 해도 소용없을 것 같으니까 하지 맙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기출문제를 풀면 이 글 자체를 쓰길 싫어하는 애들은 쉽지 않아요. 글 자체는 쓰길 좋아하는 애들은 붙어요. 글 쓰기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아야 돼요. 글 쓰기를 해본 경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글을 쓰면서 자기 글취, 문취를 만드느라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비하니까. 자, 이렇게 문과 애들이 이 논술이 뭐고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방법을 가르치는 거는 4번 혹은 8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 근데 요 4번, 8번 이후에 보통 그래요. 이렇게 8번 배운 애가 이 2배는 16번 배운 애가 얘를 보고 아이고 얘가 그래 어떻게 쓰는지 알겠다고. 그럼 얘가 아이고 제 정반합이랑 구성할지 모르겠다고. 그럼 이제 32번 배운 애가 아이고 쟤는 정반, 합, 정반 이렇게 해가지고 변증법적으로 구성하는지 할 줄 아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면 좀 더 배운 애가 에휴 쟤는 글을 전개하는 흐름과 글에 논거를 대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아휴 제가 글을 써놓으면 저보다 잘 쓰는 사람이 이거 좀 쪽바로 좀 쓰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댓글을 걸면 제가 아유 그러네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이렇게. 글쓰기 수준이 정말 다르죠. 그런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저는 고3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1년만 하시면 되는데 대학 입시에서 논술 전형 보려고 하는데 그죠? 논술 전형 문과인지 이과인지 안 밝히면 자 문과는 이렇고 이과는 바로 뭐라고요? 테마식 수업을 시켜요. 수학하고 과학을 학과에 따라서. 그럼 뭐라고요? 심화과외를 해요. 심화과외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 그 문제의 문맥을 잡아주든지 논리를 잡아든지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화과외 뭐라고요? 특목고나 자사고 아니면 특목고에서 하는 것들을 수업을 시켜요. 자 논술은 경쟁이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한 거는 문과네요. 자, 보통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반 정도가 나가 떨어지죠.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6논술 지원하면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좀 신기한 거는 다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제일 높은 것부터 이렇게 썼는데요. 이 밑에 5개는 다 떨어졌는데, 제일 높은 학교 붙은 경우도 있고요. 이해되세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논술을 하는 애들이 보통 뭐라고요? 2등급에서 4등급까지 아이들이에요. 그 별 차이가 없어요. 내신은 최저만 맞추면. 논술을 몰라서 혹시 모르니까 하는 경우는 거의 다 떨어져요. 99%. 자 합격생 첫 번째 합격생의 조건 첫 번째 절실한 애들이 붙어요. 나 이거 안 하면 갈 데가 없다고. 절실한 애들은 붙지 못해도 후보 3번 후보 4번까지는 가더라고요. 절실한. 자 공부를 하는 애도 절실하게 아니요 아직은. 아이고 소용없어요. 절실한 애들. 절실한 애들이 수업도 잘 알아듣고 숙제도 꼬박꼬박 해와요. 이거 바빠서 논술 답안지 못 써오고 이거 다 써서 못 보고 그러니까 논술을 써보지를 않아요. 써보지를. 그러니까 발전이 안 돼요. 절실한 애들이 제 거를 다시 고쳐주세요. 다시 고쳐주세요. 계속 고쳐요. 이 쓴 거 자기가 쓴 것을 고쳐야 돼요. 여러 번. 그래서 어디까지? 합격 수준까지. 이 정도면 됐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합격 수준까지 곱치면 보통 3번에서 2번에서 5번을 고쳐야 되거든요. 자기가 다 쥐어낸 걸 또 쥐어짜고 쥐어짜서 합격 수준까지 올려서 써봐야 되는데 이렇게 안 써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합격 수준을. 거의 정시로 붙겠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숙제도 안 해온다고요. 그러니까 절실하지 않으면 안 붙는다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글쓰기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고쳐요. 글쓰기 하면 문창과 애들이 다 붙게. 글쓰기가 아니에요. 비문학 서술형 쓰는 거예요. 비문학 서술형. 비문학의 주관적인 경험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비문학 서술형을 길게 쓰는 거예요. 비문학 서술형. 그래서 국어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이 붙지 국어에 감이 하나도 없으면 이게 비문학이 뭔지도 모르니까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배경지식이 있으면 땡크지. 근데 이 배경지식도 자기주도 학습을 한 애들이 잘 붙어요. 왜 그러면 자기가 자기 논리를 잘 써줘요. 무슨 얘기냐면 이 책 첫 번째 나오는 그 책을 배우는 이유 이런 것들 뜬금없이 계속 읽어보고 그랬어요. 네.
학원에서 다 이거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가 돼서 본인이 책을 좀 읽고 생각하고 하는, 뭐라고요? 제가 읽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본인이 생각 없는 애들은 다 떨어져요. 생각이란 걸 해보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뭐 주입하는 것도 한두 개지. 요령을 해주면 그걸 생각하고 적용을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적용 능력이 없으면 쉽지 않죠. 자, 논술을 진짜 1년 준비해도 떨어지는 경우 많죠. 왜? 그럼 상대적이니까. 나보다 더 잘 쓰는 애 있으면 떨어지는 거고, 1년 준비를 했는데 1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응?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글 잘 쓰는 건 아무 상관없죠. 학생부 안 본대요. 최저 등급에서 논술이래요. 그러면 대박 몰리죠. 최저 등급이 있는 데가 훨씬 합격률이 높아요. 최저 등급이 있는 거. 최저 등급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높아요.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으면. 자, 최저 등급이 있으니까 최저 등급도 맞췄죠. 공부 잘하죠. 성실하죠. 네. 공부 많이 했죠. 능력 있죠. 그러니까 네. 논술도 잘 써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최저 등급 없는 거는 경쟁률만 세요. 왜? 아무나 다 봐요. 그러니까 합격을 당연히 논술을 잘 써도 쉽지 않죠. 자, 절실한 애들, 비문학 배경이 있는 애들, 자기주도로 책하고 공부하고 한 애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어느 정도 스스로 터득한 애들, 그래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애들이 잘 붙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느냐라고 치면 이런 애들이 잘 붙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그 절실하게 글쓰기, 자기주도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게 피드백을 해주면 그걸 수용하면서 써줘야 되는데, 피드백 과정을 충실한 애들이 잘 붙죠.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되네요. 합격하려면. 첫 번째는 이게 본인이 이게 꼭 논술로 가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도 떨어지는데요. 꼭 논술로 가겠다. 2번. 그래서 당연한데도 기본적으로 논술 숙제 내면 좀 쓰고, 이 대학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좀 푸른 다음에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답안지를 고쳐줘서 개선해주면 다시 또 쓰고, 또 쓴 걸 계산하면 또 쓰고, 그래서 선생님이 됐다, 합격권이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할 때까지 써야 되거든요. 근데 포기해버려. 힘들다. 심지어는 어떤 학생은 그러죠. 이렇게 자꾸 고쳐주니까, 자꾸 이게 이해했대, 선생님이 고쳐주는 거. 오케이, 이해했대. 근데 진짜 잘 쓰는 거 보여달라 해서 보여주니까 저는 그만큼 못해요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모범 답안은 합격권이 70점이면 50점짜리 돌아다녀요. 그래야 많이 지원하고 전형료도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잘 써야죠. 그걸 개선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이게 정해져 있어요. 논술 문제들이. 정의에 대해서 써라. 형식적 평론과 실질적 평론에 대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비문학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에 있는, 윤리와 사상에 있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본인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기능론과 갈등론. 이렇게 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능론, 이 사례를 기능론으로 봤을 때, 갈등론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양변으로 보는 시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가 나오면 이쪽 면에 봤을 때, 이쪽 면에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으로 기울어졌어요? 여기로 기울어졌죠. 그러면 이 A, B, C의 기준 중에서 C를 선택하는 이유를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양쪽을 다 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찬성 의견이 있으면 이걸 요약해서 이렇게 써야 되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이걸 요약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것과 요것의 무게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1, 2, 3, 4, 5 다섯 가지를 따져보니까 여기다가 하면 이게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대 4로 1대 4로 하면 균형이 맞을 때 왜 그래? 하고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논술이 전체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라고? 여고 있는 걸 요약하는 능력, 요거의 핵심을 뽑는 능력, 이것과 이것을 두 개를 비교하는 능력, 공통점 차이점으로.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기준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로 뽑는 능력. 이 기준들을 서로 비교하는 능력.
그래서 이 기준 중에 이게 소중하고 그걸 소중하는 걸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능력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것들을 해나갈 때 이게 하는 패턴들이 이게 써나가는 진짜 실제적인 패턴들도 있거든요. 패턴이 빨리 익숙해지도록 해야 되는데 패턴대로 쓰면 또 떨어져요. 이걸 쓰면서 자기가 자기 생각이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이게 희한하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서술. 실제적으로 논리적인 서술인데 자기 생각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자기가 이걸 이해해야 돼. 이해 못하면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아는 척하면서 자유하고 평등 있잖아. 자유의 한계가 평등이거든. 이해하지? 네네. 평등의 한계가 자유거든. 이해하지? 아니요. 이해 안 돼? 돼요. 이해돼 안 돼 진짜로.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만든다고. 자유의 한계가 평등인 예를 들어봐. 그럼 예를 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아무 경험도 없으면 그 근거를 들 수도 없고 예를 들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 분석해보고 하는 아이들이 잘 본다는 거지. 그래서 생각이란 걸 해봤어야 된다는 거지. 논술은 되게 다 그렇게 나온다고. 여기에 자유의 장점 나오고 자유의 단점 나오고 여기는 평등의 장점 나오고 평등의 단점이 나오잖아. 그치? 그럼 자유 입장에서 평등을, 평등 입장에서 자유를 보는 게 시험 문제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걸 봤더니 이거는 자유도 아니고요, 평등도 아니고요, 자유 몇 프로, 평등 몇 프로인데 이럴 때 자유 평등에 이게 필요한 기준들이 이런 건데 이 사안의 핵심을 꿰뚫는 기준들은 이런 건데 이 자유와 평등이 몇 대 몇인 이유는 이겁니다 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자꾸 피드백해줘.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사고들을. 그러면 신기해. 신기한 게 아니라 그걸 악착같이 절실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걸 쓴 걸 또 쓰고 또 쓰고 고민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그러면서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라든가 자신의 글의 문장이라든가 그 문장의 틀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예시라든가 네. 아니면 그 논리를 흐름을 전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세이브를 한 다음에 우연히 이 제시문이 내가 보통은 다 아이들이 그러거든. 해본 거 나왔다고. 문과 논술은 애들이 뭐라고? 98%가 해본 거 나왔니? 그럼 네 그래. 네. 무슨 얘기야? 문제든 답이든 거의 정해져 있다고. 자, 이런 거랑 똑같아. 사랑이 뭔지 얘기해보라 그러지. 문제 정해졌지? 네. 수많은 답 있지? 네. 네가 상대방한테 사랑이 뭔지를 설득해야 돼. 근데 정해지는 거야, 예시로. 병원에 네가 누워있을 때 네. 환자들과 보고 병원 안에서 발생하는 사랑의 종류와 그 사랑의 종류와 공통점 차이점을 논하라 이런 거랑 마찬가지거든. 네. 이해됐어? 네. 의사와 환자, 간호하는 사람과 환자, 환자와 보호자, 여러 가지 있지. 동료끼리, 환자끼리. 이해됐어? 네. 그 간호사와 의사, 이렇게. 온 사람. 그러니까 사랑의 종류를 다 논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노래에서 우선순위를 밝혀주면서 그게 왜 우선순위지. 이 전체 상황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포커스의 사랑인지를 설명해줘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항복이 뭐냐? 사랑이 뭐냐? 사람들 한마디씩 다 해. 그거를 정리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지?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끈질기게 이걸 누적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논술을 합격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거든. 네. 실제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할 거라고 배우는 사람보다 그냥 찔러보기로 배우는 분들이 훨씬 많아. 저는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라는 경우에는 25% 정도가 합격했거든. 네. 근데 한번 찔러봅니다. 그러면 2.5%야. 뭐 3%, 5%. 몇 배 차이? 5배 차이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학생이 합격하고 싶다며. 근데 이 학생은 뭐가 없어? 절실함이 없어. 두 번째, 혹시 모르니까 한 거고 정시 붙겠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긴 하지. 그러면 논술 안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지. 그죠? 네. 근데 논술을 배우면 글의 구조나 이런 걸 배워서 국어 점수에 조금 도움이 되긴 해.
근데 어쩌면 이런 상황이면 우우우 이렇게 꼭 붙어야 돼요. 되는데 우우우 이런 상태면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글 잘 쓴다고? 아니라니까 생각이란 걸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게 머리 터진다니까. 자, 수능 끝나고 애들한테 논술 본다고 하면 다음 주에 끝나고 이틀 후에 보기도 하고 다음 주에 보기도 하거든. 네.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 나와서 맘대로 풀으라고 하잖아. 네. 그러면 아침에 하나 풀고 점심 먹고 피드백 좀 받고 저녁 때 하나 풀잖아. 네. 도망가. 3개를 쓰는 애들이 없었어 역대. 머리 터진다고. 얼마나 힘들지 알겠지? 네. 온 뇌를 쥐어짜서 자신의 생각을 총정리하는 거야. 아, 그것도 붙을 만큼 근거를 대가면서.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 최저 등급이 있는 거를 쓰고 차라리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수능 전에 보는 논술이 있고 수능 후에 보는 논술이 있는데 이 학생은 수능 후에로 다 미뤄야지. 근데 이거를 나눠서 최저가 있는 거 3개, 최저 없는 거 3개 이런 식으로 안 되면 2개 일정이 꼬일 테니까. 그러면 토1 이렇게 2주 볼 걸 아마 끝일걸. 그럼 이 2개를 여기서 시험 삼아서 한 번, 경험 삼아서 한 번, 2번 이렇게 보는 거는 나쁘지 않네요. 이해됐어요? 네. 6번을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써놔야지. 그러니까 최저 있는 거 2개, 최저 없는 거 2개. 이것도 뭐라고? 최저 있는 거 하나, 최저 없는 거 하나.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최저를 목표로 해서 맞춰야지. 왜? 최저를 맞추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니까. 네. 자, 왜? 최저 등급을 못 맞힌 글 쓰기 좋아하는 시골 애들이 논술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논술 합격하는 법 절실하게 뭐라고? 글쓰기. 자기 생각을 써야 되는데 뭐에 맞춰서? 그 주제에 맞춰서. 기출문제. 어디?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어. 기출문제. 기출문제에 맞춰서 선생님을 주고 피드백을 받지. 친구한테 피드백을 받지. 그럼 고쳐 쓰고 애들이 우와 이거 누구 그 모의고사 비문학 시험지 나온 것 같아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데 용과는 이 피드백을 왜 해주는 줄 알아? 이렇게 논술 선생님들이 나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줘서 단계적으로 얘를 끌어올리는 거거든. 근데 피드백을 못 주면 많이 써봐야 또 소용이 없어. 그러면 학교 선생님한테 이걸 해달라 하는데 쉽지 않아.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시골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어. 왜? 선생님들이 입시하는 애가 많지 않으니까 도와줄 수 있잖아. 붙어서.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논술 합격하는 법 그럼 뭐라고? 간단하게 기출문제를 풀어서 어딜 가져가? 최선을 다해서 절실하게 풀어서 선생님이 갖다 줘. 피드백을 봐서 선생님이 쭉쭉쭉 그으면 다시 갖다 줘. 그러면서 뭐라고? 이 선생님이 만족할 때까지 아 됐다고 이 정도면 합격이라고 만족할 때까지 써봐야 돼. 이게 최고인데. 근데 이제 선생님 이 능력에 따라서 이 만족도나 수준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 아니면 기출문제를 풀어서 논술학원을 가서 논술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르면서 만족할 때까지 써야지. 그래도 합격할지 안 합격할지 잘 모른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유형부담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지. 근데 논술도 여러 가지야. 내신 비율이, 내신 대 논술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논술만 하는 것도 있고 내신 논술 최저 기준에 있는 것도 있고 이 조합에 따라서 자기 논술 점수나 가고 싶은 거에 따라서 내신 비용, 논술 최저 기준을 절묘하게 상담을 해갖고 그 논술 할 때를 구해야지. 그런데 그 논술 뭐라고? 이 수능 전하고 후를 밸런스를 분배를 잘 맞춰야지. 네. 이걸 언제 생각해야 되냐고?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그러면 미리 이걸 생각해놨다가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시행을 해야지. 왜? 기말고사까지는 피해 받으면 조금 손해니까.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논술하러 와, 주르륵. 짧은 기간에 배워. 그러면 급격하게 쓰는 법을 가르쳐준 다음에 애 수준에 따라 피드백 시켜서 계속 끌어올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끌어올리잖아, 내가 단계별로. 절실하니까. 이렇게 해서 뭐라고? 수준이 다르다고 했잖아. 피드백을 계속 개선해야 된다고 했잖아. 네. 이게 자기소개서도 이렇게 개선하는데 서울대 애들은 20번 고치더라. 서울대 지원하는 애들은.
연구대는 18번, 서성하는 15번, 인서울은 12번, 충대 가는 애들은 10번. 거기서 만족하더라. 이해됐어? 네. 이걸 끝까지 해서 합격 수준 이상을 써보는 게 이 합격, 논술 합격할 수 있는 그 최초의 조건이야. 합격 수준까지 내가 써봤다. 그걸 짧은 시간에 쓰는 걸 또 연습하는 거고. 어떻게 쓰는지, 어떤 수준의 답안지, 어떤 양식의 답안지가 합격 수준인지 알지를 못해, 애들이. 이해됐어요? 네네. 그럼 논술 그렇다고. 그러면 너는 문과일 거예요. 응? 너 이과잖아. 네. 그러니까 뭐 길러야 돼? 기본 플러스 도전. 기본 뭐라고? 물화생지, 네. 수학, 그쵸. 심화까지 개념 다 하냐고. 제가. 그런 다음에 도전하라고. 네. 네가 논술 물어보길래 답변한 거야,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과는 단순하지. 네. 그러니까 1대2지. 네. 실력 대 실력으로 붙잖아. 네. 문과는 글쓰기라니까 애들이 단순하게 생겨서 많이 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니라고. 3대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 중에서 절실한 놈, 조금 재능 있는 놈, 많이 고쳐 써본 놈이 붙는다고. 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